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준 의장님, 컴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기 시작 후 첫 시정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전망한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 내외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수요를 낳고 다시 수요가 성장을 부르는 시장 중심 자본주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안정된 고용이 상실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는 지속 가능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노르웨이가 6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8개 평가 전 항목에서 7위권 내에 들었고 특히 사회 구성원 간의 협조나 네트워크, 자선 등을 일컫는 사회적 자본 항목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가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시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단체와 단체, 개인과 개인의 편견과 갈등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계층 간 갈등에서 이념 대립,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자연스러운 정보 교환을 통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도 금년 탄핵 행정 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있는 설계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도 각종 시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효불급한 사안을 따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도 형식은 화합과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장 동력, 창조 경제 등의 이론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화려한 구호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우선하는 소통과 공감의 실천적 과제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실현하는데 시민이 주도하고 사람이 우선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제천시 홍보 전략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14년도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부서별 시정 홍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시정 반영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효과 제한 재고 방안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대천시 홍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제천시 홍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 마케팅을 활용한 자연치유도시 홍보 실적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TV 매체의 적절한 활용과 공항, KTX,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및 와이드 칼라, 전광판, 5개 광고 등 통합 마케팅을 통해 시기성 있는 전략적 시정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 5개 분야에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먼저 TV, 라디오 홍보 등 7개사에 1억 5천만 원, 동영상 전광판 및 조명 광고 홍보에 10개소에 2억 4,400만 원, KTX, 지하철 전동차 광고에 3개소에 2억 원, 5개 광고 2개소에 3,600만 원, 블로거 등 초청 펜투어 3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언론 보도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언론과의 협력 강화와 적기의 시정 보도자료 제공, 그리고 기사화율을 높여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자연치유 도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총 4개 분야에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역은 신문 광고 27개사 1억 2천만 원, 문화유산 제작 방영 10회에 2천만 원,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시정 보도자료를 120개사에 490건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3월에 SS 시민기자단을 28명으로 구성하여 청풍호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 박람회, 제천식경 등 우리시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고 숭숭나라라 힐링 제천이라는 제천시 대표 블로그를 금년 3월에 개설하여 다음과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제천 시정 소식지를 매월 1만 5천 부를 발행 배부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 투고를 받고 있고 국제음악영화제 등 주요 행사의 홍보를 위해 SNS 시정 홍보 이벤트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시정 홍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7개 부서에 23억 1,800만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1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집행 내역은 정책관리 담당관실,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홍보 가로기 제작 등 10건에 5,300만 원,
이전 홍보 담당 관실에 각종 축제 및 주요 행사 등 시정 홍보 11건에 9억 4,8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청풍문화재단지 관람객 배부용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2,8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2건에 5,100만 원, 관광가 소관, 관광 안내책자 제작 등 7건에 3억 8,200만 원, 한방바이오과 소관,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엑스코공원 홍보 등 2건에 2,400만 원, 유통축산가 소관, 하늘들의 브랜드 홍보 등 4건에 7,300만 원 등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시정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 반영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회, 공청회, 설문서, 전화, 인터넷 지용 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지난번 문화회견에서 개최하였고 민선 6기 시장 취임 100일 기념 시민가요 대회를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시민 의견을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렴하였고 17개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의사항 등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천시에 바란다 코너에서 총 1265건을 현재까지 의견을 받았고 시민 제한 210건을 접수받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문이나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매체와 전광판 등의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유치와 기획 홍보를 통해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시각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향후 음성 변환형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정 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에 적용함으로써 글자 확대, 음성 변환, 번역 기능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시정 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대중에게 폭발력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중점 발굴 시행해 나가며 SNS 기자단과 대표 블로그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물론 시민의 시정 참여 기여 확대와 시민 주도의 능동적인 홍보 체계를 활성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여 시정 홍보는 물론 SNS, UCC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 공간 확대와 시민이 만들어가는 쌍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시정 홍보 동영상, 4대 주요 행사 CF, 제천의 4개 입체 영상 등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면 물론 관내 동영상 전광판 2개소와 문자 전광판 1개소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시정 뉴스와 시정 소식지의 알찬 편집과 시민 참여 코너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께 외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거, 언론사, 기자단, 여행 관련 단체 등을 초청하여 청풍호 등 관내 지역 팬투어를 추진하고 홍보용 관광엽서 제작과 제천 식경을 비롯한 청풍호 자드락길 등 주요 명소를 활용한 사진을 제작하여 공항, 지하철 등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 홍보도 강화해 나가면 물론 관광과 휴양의 자연치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민선 6기 시정 방침 및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한 제천시 홍보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영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권석규 부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23억 1천만 원, 23억 1,800만 원의 홍보 예산 중에 관 외에 홍보 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전체 예산 중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달하는 예산, 예를 들자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데 한 4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시책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고 부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체감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자치법규로 규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 공시자분들이 또 먼저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는 거죠. 시에서 지정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판은 분명히 있고요. 거기가 이제 매번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게시를 허가해 주는데 우리 시의 주요 행사 시에는 간혹 가다가 이미 그 게시판이 사전 예약에 의해서 꽉 찼을 때가 들어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피치 못하게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도 간혹 게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우선 우리 공시자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수막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현수막까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게 있지만 현수막이 그래도 다중이 동시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현수막이 아닌가, 그래서 곳곳에 현수막을 개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1억 4,900만 원을 들여서 푸른 제천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월 15,000부, 연간 18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또 아니면 행사, 축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푸른 제천 소식지 15,000부 해가지고 배포하는데요. 물론 그걸로도 홍보하지만 역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 효과는. 지금 발간하고 있는 푸른 제천 소식지가 15,000부가 매달 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좀 친근감이 있거나 아니면 읽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푸른 제천 소식지는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편집 자체를 민간위원들이 하고 계세요. 민간 전문가가 편집을 하고 시에서는 자료를 주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마 이 소식지를 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 제천 소식지 11월 배급표를 보면
동량의 세대수가 3,441세대입니다. 그런데 배부 총량이 484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3,441세대인데 484 내부밖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충분히 우리 시정 홍보지를 이용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달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른 제천 소식지가 읍면 지역이, 근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동지역보다 좀 적게 배부가 돼요. 우리가 전체 15,000부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58,000세대 중에 그러면은 한 24%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 같으면 3%를 발행을 해요. 푸른 제천 소식지. 28? 전체 합쳐서 28만 부 정도 발행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발행에 있어도 읍면 지역에 20% 정도 나가고 동지역이 한 70% 정도 배부가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감지하니까 앞으로 배부처를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조금 좀 조정해서 배부하는 방안, 그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부서 시책 중에서 정보 전달로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으로요.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좀 찾자면 복지 쪽에 복지 사업 같은 거는 역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만 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시 27개 부서에 111개의 단위 사업을 우리는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서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콜센터 운영, 여성정책과 경로복지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 여성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등은 시민이 해야 하는 시책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정보 사각지대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거기는 동감을 표합니다. 정보 사각이 복지 사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그 정책관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 단위사업 홍보, 그리고 생활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생활협동조합 지원 사업,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새로운 농촌마을기 사업은 지금 현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푸른제천 소식지와 각 부서에서 시책 홍보로 제작 배포하는 각종 리플렛과 홍보 전단 등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도는 그 외에도 다른 홍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제천이 아니더라도 예.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홍보 팜플렛, 또 리플렛, 그리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에 열거한 그런 사업들을 시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렛과 홍보 전단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작해서 읍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이제 그
공청회나 설명회 또 아니면 대중이 집결할 때에 배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폭넓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좀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답변하셨던 시정 반영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정보를 알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해서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시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몰라서 못 오시는 주민도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전략을 좀 다양화하고 최대한 저기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각종 매체 또 지금까지 쭉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우렛, 팜프렛, 현수막.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시에서 노력이 부족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인 건지 자주한 소외 계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른 제천을 포함해서 리플렛, 팜플렛 또 홍보 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기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이 자유롭게 상시적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시 공직자분들은 그 의견들을 소중히 모아서 시책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신 홍보 효과 제고 방안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글쎄요, 정확한 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통상 홍보를 할 때 그 홍보가 한 50%만 이렇게 알려줘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그 정도 50%면 대성공입니다. 성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50%만 돼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모르고 제천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면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게 고령화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20%는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시가 지금 푸른 제천은 15,000부 정도밖에 배포를 못하고 있고요. 또 무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SNS 기자단이나 아니 블로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구, 또 가지고 있더라도 그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그 노인 인구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는 상당한 시민들께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노년층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 이후에는 아마 제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 사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노인분들 그리고 그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겨냥한 홍보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시대 의식 변화는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다양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함께하고 공유의 핵심은 역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정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만 되고요. 그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도 예, 동의합니다. 예.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에 대한 학습,
또 학습을 통한 도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을 미디어 센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마을 신문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마을 소식과 시정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와 가까운 이웃의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마을 미디어는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시민의 자발적인 자본을 결합하여 시민이 읍면동별 마을 미디어를 만들고 우리 시는 그 매체에 시책 정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거죠. 읍면동별로 마을 미디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근본적인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모든 시책을 일시에 시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17개 읍면동이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선도적으로라도 한번 주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그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가고 우리 시는 섹션을 통해 시책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푸른 제천 소식지와 도서관 소식지, 또 의회 소식을 포함해서 부서별 시책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꼭 실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 취지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도 한번 그거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월간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이야기는 격주간으로, 시정 홍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섹션으로 결합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 그 SNS 기자단과 파워블로거, 또 지금 현재 우리 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마을 소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NS로 다시 재공급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을 시범 사업을 반영해 주실 거죠? 이거는 내가 일단은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라는 이 사업을 일단은 주체가 선정이 돼야 되니까 또 홍보를 해서 누군가가 기획을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희망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 예산은 저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한번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적 의식의 변화는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 시책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때만이 시민이 새로움에 도전할 것이고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권석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